저희 고객님들은 말이죠. 제가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선배님이죠. 나이를 떠나서 이 호텔을 제가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이런 호텔, 여기 호텔도 바로 호텔도 역시나 한 5개 정도 호텔을, 전국에 있는 호텔을 제가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 입구거든요. 정문 입구. 정문 입구고, 정문 입구에 메인 간판, 정문 입구에 이렇게 해서 철건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디테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게 TV입니다. TV. TV가 입고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게 98인치 TV입니다. 98인치. 스위트룸이 4개가 있거든요. 객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호텔을 전격적으로 공개해드리는 제3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말이죠. 그 호텔에 대해서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가 소요가 됐고 융자를 얼마를 받았는지. 참고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님께서 26억의 매매를 진행하셔서 취득을 하셨고요. 대지 면적이 300평입니다. 객실이 35개고요. 리모델링 비용을 13억 투자하시고 융자를 26억 매매 가격만큼 제가 평상시에 강조해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매매 가격의 100% 대출을 이구명에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13억을 투자하셔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사업 계획서도 제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본 호텔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업소가 현재 어떤 현황이다. 예를 들면 객실 수가 몇 개고 현재 월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 하지만 저희 고객님이 취득하신 호텔은 예상 가능한 매출이 1억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1억이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오느냐. 예를 들면 스탠다드 객단가, 그 다음에 디럭스 객단가, 그 다음에 대실 손님이 월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 숙박 고객이 월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말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나누어서 대실은 몇 개, 숙박은 몇 개. 그래서 한 주에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 토요일 매출은 한 달에 4번이면은 4번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 일요일은 한 달에 5번이면 5번의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 월요일 따로 그렇게 잡아서 요일별로 매출을 또 한 달치를 추산을 해서 말이죠. 월 매출을 이렇게 책정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출은 총액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지출에 파생되는 이제 인건비 가장 중요하죠. 인건비 카운터 직원 2명, 청소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 다음에 세탁비, 광고비, 각종 필요 경비, 그 다음에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게 세금이죠. 세금. 1년 동안 우리가 낼 세금, 부가가치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해당 우리 고객님께서는 종합부동산세는 파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전부 다 합쳐서 말이죠. 12개월 분의 1 해서 한 달에 월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세금이 얼마다. 따라서 한 달에 남는 순수익이 얼마가 남는다. 그래서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께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게 제1부 강의 때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3강째죠. 제3부인데 제2부 때는 리모델링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로 철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해드렸죠. 철거를 하시면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거를 마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이제 공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강의 시간대에도 말이죠. 이제 오픈 시점이 거의 도달할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사진도
그 현장에 가서 말이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다음 강의 시간대에는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났겠죠.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객실 사진, 복도 사진, 외관,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이런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도 거기에서 직접 촬영한 거를 여러분께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다다음 강의 시간쯤 되겠죠. 오픈 후에 월 매출 자료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달부터 오픈했을 때 월 매출이 1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어떤 매출을 추이로 해서 이 매출이 월 매출이 1억에 도달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일일 장부를 여러분께 일부 공개를 해드려서 무슨 요일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구나, 대실이 몇 개가 왔구나, 숙박이 몇 개가 왔구나, 최초의 대실 입실 시간이 몇 시구나, 대실 마감 시간이 몇 시구나, 숙박 최초의 입실 시간, 숙박 마감 시간이 새벽쯤 되겠죠? 이렇게 디테일한 자료까지 여러분께 전격적으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특강을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께 물건을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제 이론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실제 사례로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론상으로 말씀드린 것과 실제 사례를 봤을 때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이 시리즈를 만들었다.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 두 번째 강의 시간 때 보여드린 저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호텔의 외관입니다. 이 호텔의 외관, 이 외관인데 이 외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호텔을 취득해서 그 전 호텔이죠. 이제 상호를 바뀌기 전에 전 호텔인데 자, 외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외관을 전체적으로 싹 바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전 사진, 그 다음에 외관을 바꾼 사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벽돌 모양이 색깔이 아주 조금 화려하죠. 약간 적색이 나는 그런 벽돌 색깔인데요. 저희 그 대표님께서 말이죠. 이 색을 되게 좀 선호하셨습니다. 이 색으로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선호하셔서 이 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외관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 호텔의 이게 로고입니다. 이 로고 여기 로고 보이시죠? 이 로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특허를 낸 로고입니다. 상호도 제가 특허를 낸 상호고요. 그래서 이제 외관을 여기 호텔이 옥탑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아요. 멀리서도 보이는 그 옥탑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외관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페인트 공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 이 작업을 해서 좀 안전에 좀 유의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바라고 그러죠. 아시바가 이게 일본 말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그 용어를 제가 좀 몰라서 좀 죄송합니다. 현장에서는 아시바라고 하는데 이 아시바를 설치를 해서 외관을 이렇게 다 공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옥상이죠. 옥상에 크레인이 올라가서 이제 페인팅을 하는 작업인데 여기도 로고도 이렇게 보이죠. 상호는 여러분 우리 고객님의 어떤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에 대한 매매 계약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객님들은 말이죠. 제가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선배님이죠. 나이를 떠나서. 이 호텔을 제가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이런 호텔, 여기 호텔도, 다른 호텔도 역시나 한 5개 정도 호텔을, 전국에 있는 호텔을 제가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가셔서 이 호텔의, 외관뿐만이 아니라 내관도, 인테리어도 전부 다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룸쇼도 한번 해드리고요. 현재 소유자님과 같이 티타임도 제가 같이 마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또 저를 통해서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선배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것과 또 온도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의뢰인님 이제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면 그 일련의 과정을 되게 좋아하세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현장에 가서 룸쇼를 해드리고 티타임을 이렇게 갖는 이 일련의 과정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정문 입구거든요. 정문 입구. 정문 입구고 정문 입구에 메인 간판, 정문 입구에 이렇게 해서 철근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문 입구 바로 위에 있는 메인 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차장 이렇게 진입을 하죠. 주차장에 진입을 하면 이쪽에 이제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겠죠. 이쪽에 이렇게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 라인이 있고 이쪽이 이제 호텔 들어가는 입구고, 그죠? 네.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천막을요. 천막을 이쪽 주차 라인만 이렇게 천막을 씌웁니다. 주차 라인만. 여기에는 천막이 없죠. 지붕이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차만 보호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뜨거울 때, 그 다음에 특히 눈, 비가 올 때는 주차를 하고 여기서 걸어오실 때 눈, 비를 다 막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천막을 씌웠습니다. 여기 주차 끝부터 여기 주차 끝까지 여기 천정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천막을 천정에 다 철근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천막을 다 씌웠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공간에서 주차하고 들어오셔서 호텔 건물로 진입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한 방울 안 맞고 건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천정을 다 씌우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일련의 그림입니다. 네. 이분도 이런 부분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 그리고 보이시죠? 여기 주차장 네 군데 다 위에 이제 지붕이 쓰여져 있죠? 지붕이. 그리고 햇빛도 다 가리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이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현재 목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말이죠. 인테리어를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이 디자인을 많이 봅니다. 디자인. 현장에서 마감이라고 그러죠. 객실이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냐. 이거를 보는데 물론 이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설비입니다. 설비. 설비가 저는 설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설비, 그 다음에 보일러. 그 다음에 뭐 다 같은 개념인데 배관. 그 다음에 누수, 균열, 난방, 냉방.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마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설비를 잘 공사를 못 해놓고 마감을 잡아버리면요, 나중에 엄청난 리스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관 보이죠? 네, 배관. 네. 그 다음에 외부 균열에 의한 누수 이런 거
오픈하다가 배관에 누스를 못 잡았다. 외부 외관에 균열을 못 잡아서 어떤 거기에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그래서 철거를 한 뒤에 진짜 한 10번도 더 두드려 봐야 됩니다. 10번도. 그래서 배관을 마감하기 전에 배관을 철저하게 제가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배관을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배관을 검사하다가 뭔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배관을 추가적으로 보수 작업을 합니다. 보수 작업을. 그래서 거기를 커팅을 하고 말이죠. 보강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수리수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존 배관이죠. 네, 기존 배관이에요. 네, 이건 기존 배관이고 여기는 보강을 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배관을 이렇게 보강을 한 거예요. 수리수선을 한 겁니다. 뭔가 느낌이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요즘에 기계도 잘 나와가지고요. 기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1급 기사님들이 오셔서 이거를 다 잡아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조금 하자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과감하게 보수해라. 그렇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 여기도 역시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 내부에 이 누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장 바닥인데요. 주차장 바닥에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탄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부분도 지금 전기 작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배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배선. 이거 다 커팅 시켜서 저희는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을 새로 다 설치를 합니다. 새 걸로. 기존에 있는 거를 써먹질 않아요. 이 전기 배선도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좀 있는데 중국산은 되게 좀 쌉니다. 수명이 좀 짧겠죠. 그리고 화재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누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전기 배선도 말이죠. 새 걸로 전부 다 신규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기반 공사가 마친 뒤에 이제 목공사가 들어가죠. 목공사. 그래서 우리 기사님께서 목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천정에 목공사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페인팅 하고 있는 거죠. 페인팅. 네, 페인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그 필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호텔에 이렇게 사면이 있죠. 사면이 4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면이. 그러면 이쪽에 침대가 이렇게 있죠. 침대. 이쪽에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헤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창문이. 그럼 객실이 이렇게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그럼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대원칙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1개면, 2개면, 3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쪽 헤드 쪽에 포인트를 주죠. 이쪽 헤드 쪽의 벽면은 페인팅 내지는 필름 작업을 통해서 이쪽 벽을 좀 포인트를 좀 주는 어떠한 그런 식으로 디자인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죠. 여러분 뭐 호텔 가족분들하고 여행에 가실 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호텔이 이제 디자인이 막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제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막 화려하고 원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왠지 좀 무게가 있고, 그래서 좀 깊이가 있는, 단조로움에서도 뭔가 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제가 마감을 많이 하는데, 원색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게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색 대비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객실 35개를 다 테마형으로 다 다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필름 작업 내지는 헤드 쪽이거든요. 지금 이쪽이 헤드 쪽인데 우리 기사님께서 헤드 쪽에 이쪽에 페인팅 내지는 필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복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복도 지금 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천정에 이런 배관, 누수 이런 거 설비 작업을 다 마치고 전기도 마치고 에어컨 이런 것도 다 배관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공으로서 이제 마감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복도입니다. 복도. 그래서 이제 복도 여기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 복도는 이제 페인팅이 다 마친 거죠. 페인팅이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복도가 현 호텔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우리는 이제 4자를 안 쓰니까 층수로 따지면은 이제 4개 층이죠. 1층은 이제 로비죠. 로비고 여기가 이제 객실인데 객실층이죠. 네, 객실층. 층이 이제 4개 층이죠. 네, 4개 층에 복도도 전부 컨셉에 따라서 다 다르게 4개 층을 다 다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복도를. 물론 로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1층 로비입니다. 1층 로비. 제가 두 번째 저번 강의 시간대에 본 호텔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은 이제 그 철거하고 나서 이제 목공사를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 시간대에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게끔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 공사 현장입니다. 그 1층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이 예전에는 카운터 내부에 있었어요. 내실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앞에 이거를 제가 다 철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철거를 시켜서 이 카운터 내실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내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호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로비인데 저희 프론트인데 들어오면은 여기 화장실을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개방형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소만 한 2년 6개월 3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실장, 그 다음에 매니저, 지배인에서 총 호텔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해봤는데 카운터에서 당번을 할 때 말이죠. 손님들이 막 뛰어옵니다. 특히 연인 고객님이 오시는데 남자분은 걸어오시는데 여자분이 막 뛰어와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호텔은요. 기침도 안 합니다. 왜? 호텔은 말이죠. 계산을 해야 키를 주거든. 그럼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차피 여자가 뛰어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자 손님이 계산 안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계산을 해. 그럼 남자가 계산을 하고 키를 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까지 참아야 돼, 이 여성분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1층에 이렇게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적극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개방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고객님들 사용하시라고. 여성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말이죠. 아주 좋아해요. 호텔이 한 10개가 있으면 말이죠. 1층 화장실이 있는 게 호텔, 모텔 포함해서 말이죠. 대형 호텔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텔 같은 호텔, 호텔 같은 모텔 이런 데는 그 1층 화장실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객실에까지 가서 용변을 봐야 돼. 그래서 이런 편리함을 제공해드리면 아주 좋아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화장실이 있는데 이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없으니만 못하다 이거죠. 그죠?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여기에 화장실 내부에 말이죠.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 놓을 거예요, 제가. 무슨 용이죠? 무슨 용도죠? 그 테이블이? 여성분 핸드백을 놓는 테이블입니다. 여성분들 아주 좋아합니다. 보통 가면은 없어요. 그럼 어디다 놓죠? 핸드백을? 문 고리에 올려놓다든지, 그 좌변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뚜껑. 거기 뒤에다가 핸드백 올려놔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요즘에 또 여성분들이 명품 백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핸드백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 하나 딱 제가 비치를 해 놓을 건데,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죠. 별거 아닌데, 그죠?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페인팅 하는 작업이네요. 페인팅 하는 작업.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닥재 공사하는 작업이네요. 우리 기사님께서 객실 바닥을 이제 데코 타일로 마감하는 작업이고, 여기 우리 기사님께서는 에어컨을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에어컨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벽걸이형 에어컨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품위가 없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매립형, 천정형 에어컨을 공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에어컨의 위치는 그 호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정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배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천정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보호 같은 거, 기둥 같은 게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객실 내부에 에어컨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에어컨이 여기가 이제 헤드 쪽에 해당하는 그 벽면 쪽이거든요. 에어컨이 사면 중에 어디에 설치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에어컨이 침대를 쏘아줘야 된다. 침대를. 그죠? 호텔은 뭐 하러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게임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호텔은 누우러 가는 곳이에요. 영화 보러 가는 곳? 아닙니다. 일부예요. 호텔은 누우려고 가는 겁니다. 왜 눕죠? 그런 거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네. 자, 누우러 갑니다. 잠자려고 누워야 되죠. 그죠? 뭐 딴 생각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 이제 호텔은 숙소입니다. 숙소. 잠자는 곳이에요. 잘 때 쾌적하게 자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냉방 전용이 있고요. 냉난방, 겸용이 있습니다. 겸용. 자,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요? 당연히 겸용이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냉방 전용만 설치합니다. 객실에. 이 프론트에는 겸용을 설치해야 되고요. 프론트에는. 왜 냉방 전용을 설치하느냐, 객실에. 여름에는 말이죠. 난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을. 손님들 감기 걸려요. 우리나라 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나라지 공기로 난방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호텔을 가보니까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외국인들 전용으로 오는 호텔이 아니야. 거의 90%가 내국인들이 오는 호텔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난방이 없습니다. 보일러가 없는 거야. 그럼 뭘로 난방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에어컨으로 겨울에 난방을 한답니다. 거기 호텔 영업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호텔은 보일러를 좀 아끼려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가스를 아끼려고, 아무래도 이게 좀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틀어줘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주고 손님들에게 이거를 켜서 온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그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기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방이 건조해서. 그래서 객실에 있는 에어컨은 냉방 전용으로 놓아서 겨울에 난방은 보일러로 하셔라.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필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기사님께서 필름 작업 하시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중문이에요. 중문인데, 블랙과 화이트를
이제 방마다 컨셉에 따라서 화이트 색깔과 블랙 색깔을 이렇게 비치를 시켰는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복도죠? 네, 이게 복도고, 이쪽에 이제 객실이 이렇게 있겠죠? 네, 객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객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죠? 객실을 들어가는, 네, 현관문이에요. 이렇게. 네, 현관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욕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림을 잘 못 그렸네요. 욕실이 이렇게 있어요. 욕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현관문이 있겠죠? 네, 여기가 욕실이고, 자, 이쪽이 현관문이죠? 현관문. 여기도 욕실. 여기가 이제 현관문. 여기도 욕실. 이쪽이 이제 현관문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방문이에요. 이게 방문. 신발 벗고 들어간 뒤에 있는 문. 네. 여기가 이제 현관이니까. 그죠? 여기가 현관. 이게 이제 방문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중문이라고도 합니다. 중문. 중문. 네. 그러면 이 방에 여기가 이제 창문이 있는 거겠죠? 창문이. 그죠? 여기가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고, 이쪽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겠죠? 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문, 중간문인데 이게 어떤 호텔에 가보면 말이죠. 현관문만 있습니다. 이 중문, 방문이 없어요. 보통 이제 외국에 이제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보시면 외국이나 뭐 오피스텔 같은 호텔 같은 경우는 중간문이 없어요. 그죠? 요즘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추세가 중간문, 방문을 좀 많이 없애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간문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호텔에서 7년 이상 근무해본 제 경험상으로는 여기 중문이 있어야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중문은 있어야 된다. 중문은. 네.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왜 중문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가 복도죠? 자, 복도면, 이 천정이 말이죠. 제가 스피커를 답니다. 스피커. 스피커를 달아서 아주 클래식한 음악을 쭉 틀어주죠. 늦은 밤 이전에 이제 끄지만 쭉 틀어줍니다. 낮에는 조금 볼륨을 올려줘요. 조금 볼륨을 올려줍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쵸? 네. 우리 감 잡는 우리 고객님도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애독자나 AV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영업적인 차원이에요. 사업적인 노하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스피커에 음악을 쫙 틀어줍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기 방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문을 이렇게 지금 입고가 돼서 35개겠네요. 그죠? 네. 방문이 입고가 됐고, 여기는 이제 그 프론트에서 봤을 때, 밖으로 봤을 때 정문입니다. 정문. 네, 정문에 지금 자동문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기사님께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방은 이제 객실이 35개인데 제가 각각의 테마를 따로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한 몇 개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디자인이죠. 자, 벽이 4면이 있으면 3면은 도배로 마감을 하고 이쪽 지금 우리 기사님께서 공사하시는 벽이 이제 침대 헤드 쪽 벽면이죠. 네, 그래서 한쪽 면을 포인트를 준다. 그래서 한쪽 면에는 페인팅이나 아니면은 필름으로 작업을 해서 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벽면을 현재 필름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방은 이제 이쪽이 헤드죠. 이쪽이 포인트가 되는 벽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 벽면, 창문이 있는 벽면이나 다른 3면은 네, 도배로 포인트를 준 거고, 이쪽 헤드가 침대 헤드가 있는 쪽은 루바 형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네, 이런 사진입니다. 이
창문 틀도 전부 이거 철거해고요. 새 걸로 다 교체한 사진입니다. 이중창으로 말이죠. 다 바꿨습니다. 여기 비닐 아직 안 띈 자국 보이네요. 네, 이렇게 있고. 네. 자, 이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이쪽에 헤드죠? 네, 이쪽에 헤드인데 여기에 제가 미러를 설치했습니다. 헤드 쪽에 미러. 이게 미러에서 거울이에요. 거울이고 이게 지금 비쳐 있는 거죠. 네, 거울을 포인트를 준 이러한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욕실, 그렇죠? 네, 욕실 타일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욕실도 말이죠. 35객실에 각각의 벽면 타일과 바닥 타일을 전부 다 테마형으로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마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욕실 타일을 결정하실 때 우리 고객님들이 뭐 다 알아서 잘 하시는데요. 거의 뭐 10개 호텔을 가면 10개 다 마찬가지이고요. 한 100개 정도 제가 호텔을 가보면 99개는 다 잘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이 바닥이거든요. 바닥 타일을 까실 때 이 유광으로 까시면 안 됩니다. 벽면은 유광으로 그 마감 잡으셔도 되는데 이 바닥 타일은 말이죠. 절대 무광으로 하셔야 돼요.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날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99.9% 모든 호텔에 가시면 다 바닥은, 욕실 바닥은 무광으로 미끄러지 않는 타일을 선택하셔서 다 그렇게 시공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1층 로비 사진인데, 여기가 화장실 보이시죠? 네, 화장실 이렇게 보이시고, 네. 지금 이게 TV입니다, TV. TV가 입고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게 98인치 TV입니다. 98인치. 네. 스위트룸이 4개가 있거든요. 객실 35개 중에서. 스위트룸이 4개를 제가 배정을 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스위트룸에는 제가 98인치 TV를 제가 컨택을 해서 말이죠. 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TV가 입고가 된 사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이 이제 프론트고 이쪽이 말씀드린 개방형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호텔 그 인테리어가 말이죠.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예를 들자면 휴대폰 충전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쵸? 이런 거 아주 뭐 소소한 건데 이런 것도 딱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네. 휴지통은 어디에다 놔야 되느냐. 수건은 타올은 어디에다가 비치를 해야 되느냐. 드라이기는 어디에다 비치를 해야 되느냐. 냉장고에 우리가 뭐 음료수나 생수를 넣어드리는데 어떻게 비치를 해서 넣어줘야 되느냐. 배팅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주 뭐 디테일한 게 되게 많습니다. 조명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일련의 과정이 말이죠. 호텔 공사를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이죠. 그들의 신념이 있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호텔 그 인테리어를 할 때 말이죠. 저희 협력업체한테 그 맡겨서 진행을 하거든요. 맡기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 감독을 다 철저하게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그 인테리어 업체 회사는 말이죠. 저처럼 까다롭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첫 번째는 그 우리 호텔 건물주 대표님의 성향도 중요하겠죠. 그죠? 본인의 건물이니까, 본인의 호텔이니까 본인의 취향대로 좀 하고 싶었겠죠. 아까 외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청소 직원. 청소 직원을 제가 한 3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너무 요란하게 하게 되면 청소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동선이 너무 복잡하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호텔 그 대표님이 돈이 많아. 호텔 객실 방마다 막 상드리아 있죠. 막 구슬 달린 거 있죠. 막 구슬 막 200개씩 달리는 막 상드리아를 막 달아놨어. 그 청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줘야 되는데 그 호텔에서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게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자, 고객님의 시선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 업체의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호텔 대표의 내 돈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성향대로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고객님의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호텔을 과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그죠? 호텔에 근무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호텔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을까요? 저는 호텔을 여러 군데 근무를 해봤고요. 7년 동안 근무를 해봤습니다. 7년 동안 청소를 해보고 7년 동안 청소, 카운터, 지배인, 매니저를 해봤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퇴실할 때, 입실할 때, 또 퇴실방을 들어가서 직접 청소도 해보고요. 청소가 끝난 방을 제가 점검도 해봤고요. 점검이 끝난 방을 제가 판매도 해봤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님들의 퇴실방을 많이 들어가 봐라 라고 제가 권유드리는데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실방을 들어가 봐라. 손님이 퇴실하면 청소 직원이 들어가서 청소하기 전에 그 퇴실방을 들어가 봐라. 퇴실방을 들어가 보면 이 고객님이 한 1년 이상 해보면은요, 이 고객님이 대실인지 숙박인지, 이 고객님이 나이가 몇 살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 고객님이 방을 우리 호텔에 와서 참 잘 사용하고 갔구나. 뭔가 불만이 있었구나. 이 손님은 내가 보지도 못했지만 성격이 어떻다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퇴실방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내가 호텔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게 그 퇴실방을 보면 답이 나와요. 퇴실방을. 그래서 퇴실방을 들어가 봐야 돼요. 보통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퇴실방 잘 안 들어갑니다. 왜? 지저분하다고 안 들어가요. 청소증으로 부딪히는 것도 싫고 기껏해야 점검하러 몇 바퀴 돕니다. 이렇게. 그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다면 다 돈 잘 벌죠.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 노하우가 필요 있고 뭔 컨설팅이 필요하고 뭔 솔루션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호텔도 엄청난 경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호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호텔 시장으로 유입을 합니다. 유입을.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내가 좋은 호텔을 보유할 수 있고 평균 수익 이상으로 노릴 수 있고 나중에 향후에 처분도 완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뭐다? 지금 말씀드린 사진을 보여드린 인테리어 작업이에요. 인테리어가 잘못 시공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노하우를 입혀도 말이죠.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13억씩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1,3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130만 원도 큰 돈이에요. 13억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평범하느냐 아니면 엄청 불편하느냐 이게 여러 단계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13억 정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때는 말이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시설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했을 때는 8천만 원밖에 안 나와.
정점이 8천만 원이야. 근데 어느 누군가가 가서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어느 누군가가 가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또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솔루션 받은 그대로 컨설팅 받은 그대로 고객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고 직원 관리도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운영을 하신다면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호텔인데 2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 2천만 원은 거의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그죠? 필요 고정경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에서 고정경비나 1억에서 고정경비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순수익의 차이가 플러스 2천이 순수하게 이게 나의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1년이면 2억 4천이에요. 여기에서 벌써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팁을 드리는 이유도 말이죠.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시는 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들은 분과 듣지 않은 분으로 나눴을 때 그나마 여러분들이 유리하시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에 성공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AB 창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 유익한 정보, 정직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호텔 황제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